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에서 22년째 전립선과 배뇨 장애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조정호 원장입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전립선 비대증의 최신 수술 기계가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년 경험을 토대로 아쿠아블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름을 붙일 때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붙였고, 이게 사실은 로봇이 전립선을 깎아내기 때문에 로봇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쿠아블레이션 로보틱 시스템은 환자 몸에 들어가서 전립선을 깎아내는 이 부분은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따로 쓰게 되고, 또 굉장히 고압의 물을 분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압의 프레셔를 전해줄 그런 호수라고 하죠. 호수도 일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몇백만 원씩 하니까.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왼쪽에는 초음파 사진을 보고 우측에는 내시경을 보면서 양쪽으로 체크를 하면서 수술을 집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의료기계가 FDA에 등록이 되려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있어야 하는데, 30g에서 80g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고, 이 연구에서는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과 아쿠아블레이션이 비교를 해봤더니 효과가 거의 똑같으면서 역행성 사정의 빈도는 아쿠아블레이션이 훨씬 더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효과 좋고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큰 전립선들, 그러니까 80에서 150g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역시나 효과는 똑같거나 우월하면서 합병증은 훨씬 더 적고, 특히나 역행성 사정의 빈도는 훨씬 더 좋더라.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러한 효과가 몇 년이나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합병증 없이 계속해서 재발 없이 오래 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2023년 4월에 미국에서 열린 AUA에 5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이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보다 모든 지표가 오히려 더 좋으면서 사정 능력의 유지가 85% 정도 유지가 되더라. 잔뇨도 감소한 상태로 5년 이상 유지가 되더라. 또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PSA가 높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PSA도 아쿠아블레이션을 가지고 반 이하로 감소가 되고 그것도 유지가 되더라. 이러한 결과를 이제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쿠아블레이션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을만 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한 170례 정도를 아쿠아블레이션을 집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의 연령은 한 63세, 전립선 크기는 62g 정도 됐었는데, 처음에 했던 10명은 수술 시간이 46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명을 봤더니 수술 시간은 41분. 41분은 실제로 아쿠아블레이션을 가지고 깎아내는 시간은 5분에서 뭐 길면 9분인데, 지혈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손을 보고, 모든 게 끝나고 소변줄이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수술 시간이라고 하는데, 첫 10케이스보다 나중 10케이스가 수술 시간이 한 10% 이상 감소가 된 이유는, 실제로는 깎아내는 시간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초음파가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던가, 내시경 시야가 안 좋다던가,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하면 할수록 이것도 조금씩 늘어나구나. 그렇지만은 아쿠아블레이션이 홀랩에 비해서 장점은 술자에 따라서 홀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아쿠아블레이션은 술자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익숙해진 다음에 수술 시간의 감소는 한 10% 정도 시간이 빨라지더라. 다만 아쿠아블레이션을 첫 10명을 수술했을 때는 출혈이 헤모글로빈 감소가 1.3 정도 감소를 했고, 최근 10명은 1, 정확히 딱 헤모글로빈 1이 감소를 하는 거 봐서는 수술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출혈의 실혈의 정도가 꽤 많이 감소하더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고혈압 약 먹죠, 당뇨약을 드셔야 되죠, 또 고지혈증 약 먹죠, 심장약 먹죠. 약을 10개, 20개 이렇게 먹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다른 약들도 먹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먹고 있는 약만
3가지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굉장히 방광 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돌출된 전립선을 아쿠아블레이션으로 제거를 할 때 혹시나 일부라도 방광벽에 손상이 있을까봐 굉장히 섬세하게 이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정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립선 일부를 남기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남기게 되고, 실제로 워터젯으로 아쿠아블레이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막혀 있던 부분이 이렇게 뚫리게 되죠. 수술 전후에 이분 제가 초음파를 봤더니 수술 전에 67g이었던 전립선 크기가 수술 후 3개월 지났는데 30.5g,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그리고 요속도 수술 전 그래프 최고 요속이 4.3이었는데 수술 후 38.7, 거의 뭐 10배 좋아졌고요. 거의 모든 증상이 최악이었던 분들이 거의 모든 증상이 다 좋아졌다,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저도 해보니까 15%에서 20% 정도의 환자에서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최근에 오신 분 한 분은 이제 다시 다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도 제가 좀 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학회에 발표도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도 적어도 5년간은 증상의 호전이 유지가 되더라, 사정 능력 유지도 85%에서는 유지가 되더라, 출혈 정도도 홀랩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량만 출혈을 하더라,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수술을 받을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